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올겐을 놓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첫 부임에서 처음으로 맡은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셨겠죠. 얼마나 열기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매일 저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피아노가 없었고 올겐이었었는데 올겐이 한 학교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한 반 내지 두 반밖에 없었던 그런 학교인데 이제 음악 수업이 되면 우리가 음악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 있는 올겐을 이제 학생들 20명씩 매달려서 이제 교실로 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음악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어느 교실에 풍금, 올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악 시간이 되면 이제 밀고 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금 밀고 올 때 발등 많이 찍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과거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녀의 꿈인가 소녀의 기도 그 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저 산 저 멀리 전덕에는 이 노래였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선생님께서 이제 반주를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다시피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맞추랴?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라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거죠. 다른 아이들은 잘 불러서 당신께서 반주한 거에 맞춰서 잘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저 산 저 멀리 저 언덕에는 무슨 꽃잎이 피어 있을까 지금은 조금 난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알량한 자존심이죠. 그때 제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학급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저의 알량한 자존심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선생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반주를 해 주셨을 텐데 저는 그때 얼굴을 붉히고 제자리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때 마음이 언짢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읍내로 중학교를 가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실기 시험이 있는데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본 점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전학 와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고등학교까지 오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음악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본 점수만 맞는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음악 선생님께서 반항한다고 하면서 저 종아리도 때리셨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거부한 건 아니고 그냥 한 소절 정도만 하고 그냥 들어가는 정도였었죠. 결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처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뭐 축제 때나 또는 과외에 모여서 술 한잔 하고 또 이제 가끔 국문과니까 포장마차에서 옛날 노래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배호 등등의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 부릅니다. 저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생으로 부임해 가기 직전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선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소린가요? 법대 가서 판검사 되기를 원했던 그 부모님의 뜻도 저버리고 제가 국문과 가서 국어 선생이 되면 한평생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도 부임되기 얼마 전까지 심각한 고민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도 안 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래 시킬까봐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서 또는 학교 축제 때 담임 선생에게 노래 시킬까봐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반대항 담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꼭 부르셨던 것이 기억에 났기 때문입니다. 국어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모두 행복한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하 하동훈이가 1학년 때 우리 반이었습니다. 하동훈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매우 영리하고 활달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동훈 녀석이 저와 있었던 일을 SBS에서 저와 함께 촬영한 짤막한 동영상이 네이버 어디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녀석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마 작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겠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업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를 순간이 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학년 때 기억납니다. 90년대 초중반이었을 것입니다. 덕평 수련원에서 이제 극기 훈련차 2박 3일 우리 학교 학생 모두 그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15반이 한 학년이 갔습니다. 제가 9반 담임이었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담임 선생님께서 나와서 마음껏 당신들의 노래 실력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9번, 10번째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오겠는가 라고 했는데 7반 선생님까지 끊이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 아십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 중이라도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뜻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을 때 학생들이 저를 강제로 들쳐매고 무대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도 노래 못 불렀습니다. 제가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노래도 못하는 선생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학생들 속에서 대충 팔 정도만 흔들다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그것도 강제화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이 저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아서 한평생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 선생 참 민감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일부는 맞아, 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선생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고 흔쾌히 탁탁 털고 나가는 호연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상대방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배려심. 만약에 선생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다면, 야, 네가 좀 약간 떠는 모양이구나, 불안한 모양이구나,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해봐라 라고 따뜻하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저 산 저 멀리 저 언덕에는 아마 잘 못해도 편안하게 끝까지 불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책임, 두 번째는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들리기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저희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 다 저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